자, 한 건만 더 하고 오늘 강의를 일찍 끝내십시오. 이번에는 특수경매 임무이다 해서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의 대표적인 물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그 건물 주인이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 조금 내가 보면 이 건물 주인이 지금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성격이 학력이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격 자체가 좀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이것이 경매가 나왔고 점유향 누구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이것이 토지는 일반 매각으로 나왔고 건축물 과정은 없어. 근데 제가 보면 상당히 오래전에 건물을 지었고 그 다음에 그 도로법에 의한 도로, 지적법에 의한 도로가 없이 현황 도로를 쓰면서 취입을 하던 곳인데 동대문구 쟁이동이다 보니까 땅값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곳이죠. 보면 근데 19.9평이 약 20평 정도쯤 되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는 여기 쟁이동이 지금 재개발이 된다면 재개발이 가장 유력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 있는 건물을 우리 거로 만들고 세를 주면서 조금만 기다린다고 할 때는 돈이 되겠다 싶은 생각에 3억 5천짜리가 2억 2,500까지 떨어진 겁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낙찰을 보면 2억 2,500까지 떨어진 걸 2억 5천에 낙찰을 받는데 이 사람은 2억 2,154만 원 썼다는 얘기는 자기가 단독 공차를 될 줄 알고 쓴 거죠. 보면 이게 2020년도 정도쯤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건물 매각 제외 이런 것을 지분이나 이런 것을 조금씩 알기 시작할 때입니다. 2020년도면 지금서도 몇 년 됐죠? 코로나 때죠, 이게.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전에는 유튜브라는 걸 하지 않고 수강생을 모아가지고 제가 강의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제가 그 강의를 찍어서 유튜브로 제가 특수경매, 건물 매각 제외, 지분 매각을 제가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부 관심 있는 사람, 특수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람이 안 들을 거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들어갔는데 우리 수강생이 조금 늦게 써가지고 낙찰 받은 거예요. 낙찰 받고 보게끔 되면 여기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느냐 없냐고 물음표를 줬죠. 근데 여기 보면 근저당이 지금 얼마로 언제로 됐죠? 17년 5월 16일이죠. 이 17년보다 조금 이 사람이 늦긴 늦죠. 늦긴 늦는데 여기다가 물음표를 줘놨죠. 왜 물음표를 줘놨냐면은 여기에 대한 것은 건물분 저당권을 보는 것이 토지 저당권을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무허가로 봐서 없다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을 하는 사람은 법정지상권 그러니까 기준권리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보면 이 사람이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고 나 돈 줄 때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 땅에서 여기에 뭐야 배당을 줍니다. 배당 준다 이런 얘기에 나가면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받고 가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세입자가 여기 한테다가 뭐라고 했는지 돈을 줘서 내보냈더라고요. 우리한테다가 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 배당이 요구가 됐을 때에 이걸 기준권리를 잡지 않게 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다 우리 땅만 낙찰 받은 사람도 이 사람은 세를 보증금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때 여기 세 드는 사람하고 주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주인한테 되게 항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는 나가고 없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건물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하다 보니까 여기가 땅값이 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료 감정을 했는데 지료가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 보게끔 되면 보면 지료 가격이 얼마 나오면 100만 원 이상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낙찰에서 소송해서 판결을 물 때까지 돈이 꽤 많아졌어요. 조정에 나왔는데 조정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이렇게 경매로 집어서 나가게끔 됐는데 지료를 줄면서 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고 그리고 지금 단박 나갈 때도 없다. 6개월의 기한을 주신다면 내가 나갈 수가 있다.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더
더 살게 해주는 조건으로 내가 이 건물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나가면서. 그렇게 협상이 온 겁니다. 조정리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마른 수건은 아무리 짜봐야 물 한 방울 안 떨어진다는데 없는 사람을 가지고 여기서 해봐야 소용이 없겠길래 내가 우리 낙찰받은 수장 그대로 협상하자, 조정을 하자 해갖고 사실 보면은 여기 언제까지 나가고 건물에서 소유권의 일체 권리를 포기한다. 만약에 그때까지 나가지 않을 때는 월 100만 원을 준다. 이런 걸로 해서 조정을 해서 이거를 우리가 받고 그 사람은 6개월을 더 살게끔 했습니다. 6개월을 더 살았더니 6개월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 되기 한 달 전에 다시 전화가 왔어. 진짜 6개월 안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어려워서 나가기 어려우니까 3개월만 기한을 더 주십시오. 그래서 나보고 우리 낙찰받은 수강생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3개월 후에서부터는 정말로 100만 원씩 더 받을 거니까 그때 알고 3개월만 더 해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했더니 3개월 만에 나간 겁니다. 나가면서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물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은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서 부동산이나 토지 또는 건물을 만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거래 당사자는 다음 것과 어느 하나에 든 계약을 체결한 후 할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정하여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에 관한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거래가 신고할 때는 계약서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관계가 없고 우리가 계약서에다 보면 제기동 몇 번지 그 지상 위에 건물 약 몇 평 몇 제곱미터에 있는 지상 건물을 위와 같은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한다 해가지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은 그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이 있으면 1.1%를 취등록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띄워줍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다 고지서를 내지 않습니까? 고지서를 내게끔 되면은 우리가 건물 주인이라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과 건물 등기부 등본 갖고 해야 되는 건데 건축물 관리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잖아요. 없는데 내가 재산세를 내고 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내가 건물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게끔 되면 무허가 건물도 얼마든지 팔고 살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재산세를 무허가 건물을 신고를 하면서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저도 이거 몰랐다가 이 논산에 있는 걸 낙찰 하나 받아가지고 양성화 시키러 갔더니 거기 있는 그 세무서에서 무허가 건물도 이렇게 신고를 해서 사갖고 오시면은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주인이라고 인정해서 양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양성화 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당신이라는 걸 입증이 돼야지 양성화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게 없으면 양성화 못 시켜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논산 세무서를 찾아가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무허가 건물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서 등기하고 어떻게 하십시오 서류를 띄워갖고 와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라는 걸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논산세무에서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실거래가 신고하고 그 건물이 내 거라는 걸 입증을 해갖고 거기에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시킨 적이 있는 것을 그때 이걸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그때 알게끔 된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이게 보면 여기 있는 것이 이게 그 논산세무서에서 내가 이게 무허가 건물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했더니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복사하는 걸 주더라고요. 그걸 하는 걸 여기 캡처한 겁니다. 보면 무허가 건물에서 필요한 서류 세무서에서 제출 매도인이 미등기 건물의 이전 구미소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 인감증명 한부 매매계약서 날인 실거래 실명서 납세자 변동신고서 이렇게 하면 되면 이거 매수인 매도인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취득세 신고 매수인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매수인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는 사람이 실거래가 할 때는 부동산 실거래가 계약서만 하나만 가지고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취득세 내라고 주면은 취득세 내고 와서 취득세 신고하게끔 되면 그때부터 세금 내 이름으로 세금 계산을 끊어주면서 그때부터
세법에서 내 건물이 되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샀으면 불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무허가 건물을 불법으로 했을 때에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사소송법으로 해서 검사가 소송을 해서 벌금을 매기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벌금을 물리는 게 있습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지금 보면 검사가 형사소송으로 해서 하지는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보면 그러면 뭐라면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을 가지고 해서 행정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게끔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 행정기본 여기 보면 잡으십시오. 건축법에 의해서 형사소송법도 뭐가 있냐면 공소시효가 있어서 일정 기간 미만 하게끔 되면은 그 기소를 못 하게끔 돼 있는 것이 공소시효가 있죠. 그 보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근거, 장기 10년 미만의 일가에는 범죄는 5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보게끔 되면 건축법에서 다음 가까이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뭐가 건축을 친 거죠. 대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여기 뭐 공소시효는 왜? 5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로 건물을 지었을 때에 형사소송법에서는 5년이 지나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벌칙을 못 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었죠? 이번에 행정기본법이 있다 그랬죠. 행정기본법도 뭐가 있냐면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행정법령 등의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위에 대하여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 나와 있죠. 5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도 5년이 지났을 때는 제척기간에 의해서 행정기본법에 의해서도 과태료를 못 내기고, 형사소송법에서도 보게끔 되면 공소시효가 5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러한 무허가 건물을 산 걸 가지고 제재할 수가 있는 것은 없으니까 내가 5년만 지나게끔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허가 건물을 팔고 사서 5년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팔고 사도 문제가 없는 건물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위반 건축물을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거는 고치라고 했는데도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시효의 중단이 없는 거예요. 그건 범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범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보면. 근데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은 공소시효가 있어서 5년. 제척기간이 5년. 행정기본법에서 제척기간이 5년.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가 5년. 그러니까 5년 정도를 넘었다 할 때는 무허가 건물을 내가 사서 이렇게 관해서 허물어라 뭐하라 과태료 내놔라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었을 때 농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거죠. 농지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를 불법으로 한 거는 공소시효가 없죠. 그건 농지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